캣터 캐나다 톡. 상대방 과실인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상금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뭐 저희가 받은 거니까 공개할 수 있죠. 한 5만 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5만 불? 보통 5천 불 정도, 4만 불 정도 그 General Damages라고 해서 통증이랑 뭐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일하시는 능력이 저하가 되셨으면은 Loss of Earning Capacity라고 이제 그 캣터 캐나다 톡. 여러분 안녕. 또 왔어요. 네.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상해 전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3번 4번 뒤에서 받쳤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막 꼭 받아내려고 하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일도 못 가고 막 아파 죽겠는데 억지로 일 가야 되고 저희 아이들도 막 픽업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스케줄 중에 저희가 사실은 한 번은 이제 변호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기 전에 몰랐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 맞게 병원도 잘 다닐 수 있고 저희가 막 그 피지오나 뭐 카이로프랙터나 뭐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재활도 할 수 있었고 하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각 주마다 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저희는 알버타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알버타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약 5만 불 or up or down 그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롱 환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아프시고 이제 그런 불편함에 있어서 이제 컴패스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사고 나시면 현장에서 목격자를 최대한 이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목격자가 있으시면은 상대방 운전자가 말을 바꾸더라도 나중에 과실을 증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그거 외로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되시면은 사고 나신 그 자리에서 차량을 움직이시기 전에 최대한 뭐 차량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후에 옮기셔야 되시면은 사진을 찍은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신 이후에 옮기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맞아요. 사고가 난 현장에서 차부터 옮기면 안 돼요. 사진을 다 찍으신 후에 그다음 옮기셔야지. 아무리 빵빵거려도 그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상대방 과실인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닥터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 사고가 최소 그 차량 데미지가 2,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셔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경찰서 방문을 하셔서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차량들이 이제 그 데미지가 봤을 때 합의 2,000불 이상이시면은 경찰에 신고 접수하시는 게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신고 접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경찰 신고하시고 난 이후에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보험회사에서 담당자를 지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 통해서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해가 있으시면은 치료를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분 통해서 하시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 보험회사 직원이랑 이제 많이 연락을 하셔야 되실 겁니다. 일단 보험회사 그 직원 어드저스터라고 하거든요. 어드저스터가 지목이 되면은 그분 통해서 뭐 차량 자차 보험 있으시면은 차량 배상 받으시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시면은 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게 되시면은 치료를 어떻게 더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 통해서 그분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캐나다이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네, 아큐펑처라고 해서 한국 막 부항 트는 거 있고 중국식 있고 네, 거기까지 네. 다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마사지도 있고 한국 뭐래 척추 교정이라고 하나 칼프랙터도 네, 있고 칼프랙터. 네, 그래서 뭐 피지오 물리치료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물리치료도 하는데 보통은 몇 번까지 뭐 이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나요? 네, 알버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치료 허가 나올 때 21번 치료 허가가 나오고요. 그 21번 치료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닥터가 처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나 카이로프랙터가 이제 처방해주는 치료를 그 21번 동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21번 동안 원하시면은 침치료를 21번을 받으시는데 다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처방전만 있으시면은 뭐 침치료든 마사지건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21번도.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그 21번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시면은 21번 이후에는 본인 개인 의료보험이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블루크로스라든지 그런 다른 의료보험이 있으시면은 의료보험을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근데 그런 의료보험이 따로 없으시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계속해서 치료가 진행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럼 어떤 시점에서 내가 배상을 신청해야겠다 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는 보통 이제 치료 완료가 되시면은 한 번이 끝나시고 뭐 완전 호전되시면은 그때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요. 네. 보통 이제 21번 치료 이후에 회복이 완전히 되셨다고 느껴지시면은 minor injury cap이라는 게 적용이 되셔서 배상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배상받기는 힘들고요. 근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치료 기록이 남을수록 받으실 수 있는 합의금도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치료를 필요하신 만큼 다 받으신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십니다. 교통사고 나신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2년까지요? 저도 기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네. 배상을 받은 데까지. 근데 어쨌든 개인 돈이 좀 들어가도,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21번이 얼마나 빨리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것들이 좀 자꾸 막 나와요. 막 갑자기 막 원래 안 아프던 막 목도 갑자기 막 아프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네. 개인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잖아요. 전 그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교통사고 난 사람은 괜찮은데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사실 뭐 불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네, 계세요. 네. 되게 네. 인생이 불편해지잖아요. 왜냐면 후유증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타고 있어서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또 이 다친 것 때문에 일도 지장을 받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기초적으로 모두 받으실 수 있는 배상금은 그 General Damages라고 해서 통증이랑 뭐 고통에 대한 배상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통증이랑 고통에 대한 배상 외로 뭐 일을 못 하시게 되셨으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거에 대한 배상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뭐 일하시는 능력이 저하가 되셨으면은 Loss of Earning Capacity라고 이제 그 일하시는 능력이 저하되신 거에 대한 배상금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집안일 못 하시게 되시면은 집안일 못 하신 거에 대한 집안일 하시는 능력이 저하되신 거에 대한 배상금도 받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렇거든요. 네,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사비로 이제 치료비를 지불하셨다거나 합의를 보셔야 되시는데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시면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치료비에 대한 것도 배상 요구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 예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네네. 야, 참.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실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실 차도 여러분 아세요? 사고 나면 차 깎여요. 그렇잖아요. 뭐 고치면 차 팔 때도 엄청난 손해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도 뭐 저희가 받은 거니까 공개할 수 있죠. 한 5만 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5만 불 정도 받았어요. 배상으로 여러분. 네, 합당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아팠고 정말 저희 아이들도 같이 타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사고가 한 뒤에서 4번이 받쳤는데 정말 운도 없죠. 근데 처음으로 받았어요. 사실 그 지나간 시간을 보면 돈을 떠나서 그냥 너무나 억울하고 그랬던 기억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좀 마음적으로 좀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맞는 보험을 또 들어줄 수도 있었고 여러분 뭐 나이롱 환자인데 안 아픈데 막 돈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프시거나 이제 거기에 맞는 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을 모르실까봐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한 거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면은 21번만 하고 괜찮다. 마이너로 가면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Minor Injury Cap으로 배상 받게 되시면은 통증이랑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보통 5,000불 정도 됩니다. 그 5,000불 조금 더 되는 금액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일 못하신 기간이 있으시면 금전적인 피해가 있으시거나 뭐 집안일 못하신 기간이 있으시면 그건 따로 더 받으실 수는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그 치료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인원수가 네네. 더 많아지고 확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시고요. 그리고 뭐 일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장애가 생기셨다거나 그러면은 배상금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맞아요. 처음 이제 프로토콜 동안 21번 치료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금액은 기초적으로 받으실 네. 수가 있으시고요. 맞아요. 여러분. 2년 동안 꾸준히 치료 받으신 분들은 2년이요? 맞아, 2년. 네. 2년. 그것도 말씀드려야죠. 교통 네. 그 공소시효. 소송, 공소시효가 있어요. 네네 공소시효가 있으셔서 이제 2년. 2년 이내로 교통사고 나신 날짜로부터 2년 이내로 소장을 접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보험 치료 이제 치료 가능한 것도 그 2년 기간이시거든요. 2년 동안 치료 받으신 분들은 배상금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보통 2년 것 치료받으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꾸준히 받으시면은 그것도 이제 받으시다가 안 받으시다가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쵸.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2년 동안 꾸준히 받으시면은 통증이랑 고통에 대한 배상금만 받으셔도 4만 불 정도는 4만 불. 받으십니다. 네. 4만 불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막 돈 받으시라고 하는 거 아닌데 사고 난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제 못 받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막 일부러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솔직히 캐나다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걸리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한국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돼 그러지 마세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니까 오해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캐나다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얼마나 저희가 중간지를 보잖아요. 이게 너가 나쁘냐 네가 더 나쁘냐인데 캐나다는 나쁘냐 안 나쁘냐만 봐요. 그래서 나쁜 거 걸리면 끝. 한국 추방 바로 끝. 그래서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셨으면 좋겠고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단은 21번 그래서 불편하고 아픈 것만으로만 해도 5,000불 정도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받으시고 힘을 내셔야죠. 많이 아프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다치시게 되셔서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상대방 보험회사랑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건 가능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이제 부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저는 영혼이었어요. 세 번. 귀찮아서 막 전화하고 하니까 알았어. 전 제 돈 내고 마사지 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네. 저 되게 바보 같아요. 뭐 돈을 떠나서 와 진짜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뭐 한국 같으면 찾아서 미안하다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네, 보험회사랑 연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보험회사 그래서- 직원들이랑 이제 협상을 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으셔서 변호사 상담은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통 뭐 상해사고 상담 받으시는 거는 따로 뭐 상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는 게 좋으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걸 이용하시고 다치신 거에 한해서는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절대 나이롱 환자 안 돼요. 안 아픈데 받는 거 절대 안 돼요. 저희 진짜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진짜 한국인 먹칠하는 거고. 하지만 다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귀한 시간 또 감사합니다. 안녕.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 저는 사실 뭐 로스쿨을 꼭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보통 좀 어느 성격이 제일 좀 그래도 맞겠다 싶으신지 성향상으로. 꼭 외향적인 성격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성적이어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빠이. 캐터 캐나다 톡 Thank you, very 감사.